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발달지원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발달지원 장애 영유아를 위해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유보통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발달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달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 영유아는 조기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등 국가 지원 체계의 미비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 영유아가 조기 발견되고 치료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가 치료받을 수 없는 거죠.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조기 진단과 개입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장애 판정은 유아기에 가능합니다. 유아기에 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영아기의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수많은 아이를 관찰하고 비교하다 보니 장애 영유아를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권유하고 싶지만 대부분 교사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기만 해도 부모들은 기분 나빠하면서 어린이집을 옮겨버리기 때문이죠. 한 명의 아이가 아쉬운 상황에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안 되니까 교사들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 진단을 피하고 개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최근 건강검진 과정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는 주는데 장애 영유아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즉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토론회에서 이혜연 전국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고문은 조기 개입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필수적 정책이라면서 단순한 복지 서비스나 의료 지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와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근본적 출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기 개입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 아동 보육 제공 기관협의회 회장은 조기 개입이 장애 예방을 위해 중요하므로 영유아 정책국 내에 장애 영유아 전담 행정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장애 영유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권 회장은 조기 발견 지원체계 구축도 강조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법에서 조기 발견 노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책 집행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망과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가 교사의 말을 신뢰하고 교사의 권유를 따르는 체계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사가 판단하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전문가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통보하면 부모가 수용하고 치료에 응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 장애 영유아를 위해 시급한 것은 특수학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특수학급은 국공립 유치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은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에만 갈 수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수가 적어서 많은 장애 영유아가 특수학급에 가지 못하고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에서는 특수학급이 따로 마련되어서 특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병설 유치원에서는 교실이 없어서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가 일반 학급에서 함께 교육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계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통합교육도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많은 부모는 자녀가 장애 유아와 함께 교육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없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장애 유아가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 수가 점점 줄어 폐원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는 장애 유아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늘리는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특수학급을 담당할 특수교사의 수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특수학급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대3이어서 특수교사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특수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